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래 걸렸죠? 제가 겨울에 트러블로 다시 크게 고민할 때 영상 올리고 이제서야 다시 알려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 피부 상태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실험 아닌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좋아진 상태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입술만 바른 상태고 진짜 많이 좋아졌죠? 일단 전에 제가 호르몬 관련 부분이 의심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때 호르몬 관련 여드름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 있어서 만성적인 부분인지 일시적인 증상이었는지를 판단하느라 이 영상을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여드름이 확 번질 시기에 밤을 자주 샜어요. 그리고 몸이 피곤하면 단 걸 자꾸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디저트를 정말 많이 먹었고 달달한 라떼를 많이 마셨어요. 설탕, 유제품, 밀가루 등등 안 좋다고 하는 음식들을 많이 섭취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추정하기로는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르몬 관련 자료를 찾다 보면 이런 주기 그래프를 여기저기서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도 이걸 보고 생리 전에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오는 거는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이고 피부 황금기에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생리 전에 에스트로겐을 섭취하면 간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섭취하는 육류나 식품에 방부제나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음식에 포함된 환경 호르몬이 체내에 들어가면 몸 안에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여성 중에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어느 한 가지 호르몬이 과하면 안 되고 균형을 잘 이뤄야 된다는 건데 저는 에스트로겐 혹은 프로게스테론을 생성하는 영양제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섭취해보다가 저는 그때 에스트로겐 과다였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어요. 저한테는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발랐을 때가 가장 효과적이었거든요. 프로게스테론은 바이텍스 같은 영양제를 먹어서 섭취해도 되지만 피부에 바르는 게 몸에 흡수가 빠르다 그래서 저는 크림으로 발랐거든요. 이걸 바르는 방법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아무 때나 그냥 로션처럼 바르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스케줄을 짠 다음에 자신의 배란일부터 생리 시작일까지 주기적으로 같은 시간에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양 조절을 정말 잘 해야 되고 목이나 팔꿈치 접히는 부분이나 허벅지 안쪽 이렇게 좀 연한 살 쪽에 발라야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얼른 효과를 보고 실험을 빨리 마치고 싶은데 매번 생리 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테스트하느라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도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때 저와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인데도 수치가 다를 거예요. 호르몬은 항상 변하고 그 수치가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저는 일시적으로 호르몬 불균형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저한테 실험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산부인과 가셔서 호르몬 검사를 한번 요청하세요. 그러면 더 정확한 수치로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게 부족하구나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되니까요. 이런 영양제 실험과 동시에 또 제가 스피아민트 차를 진짜 즐겨 마셨어요. 이렇게 많이 사다 두고 마실 만큼 정말 자주 마셨는데요. 여드름 호르몬을 얘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안드로겐입니다. 안드로겐은 목소리가 굵어지고 몸에 털이 나고 근육이 발달하고 이런 남성의 특징이 되는 신체 변화를 일으키는 호르몬인데요. 이 안드로겐이 안타깝게도 여드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남성 호르몬이면 저는 여잔데 왜 여드름이 나요? 저도 이게 너무 의문이었어요. 안드로겐은 여성에게도 콩팥 위쪽 부신이라는 기관에서도 만들어져요. 여성 역시 부신에서 안드로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과다하면 피지선이 필요 이상으로 발달하고 피지량이 증가하고 이게 염증을 일으키고 여드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안드로겐은 왜 많아질까요? 그건 바로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몸에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호르몬을 또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코티솔을 부신해서 만들어내는데 이때 안드로겐도 같이 생성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코티솔, 안드로겐 이 상관관계가 이해되시죠? 이제 다시 스피아민트 티 얘기를 해볼 건데 스피아민트가 바로 그 안드로겐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차로 자주자주 마셔주면 그 안드로겐 수치를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영양제나 치료법에 비해 훨씬 간편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차로 꼭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성인이 되고도 여드름이 생기는 대다수의 분들이 호르몬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호르몬 질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시는 분이라면 꼭 병원에 가셔서 호르몬
호르몬 관련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은 호르몬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들의 균형이 깨지지 않게 잘 관리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잠 잘 자고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하지만 이 모든 걸 지키기가 그게 참 어렵죠. 저도 늘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시적으로 호르몬 균형이 무너졌을 때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사용해서 극복을 했지만, 지금은 과일 야채 자주 먹고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규칙적으로 수면 취하고 이런 것들을 꼭 지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유 안 먹고 단 거 줄이려고 하고, 이 정도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여름이 되고 나서 피지 분비량이 조금 늘은 것 같아서 또 다시 판토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의 피부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우리는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